건설업 불황에 학교 시설 개선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학습권이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12.29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 국회 특위가 가동된 가운데 유가족은 사고조사에 참여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부는 직접 참여는 어렵다며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물가가 치솟으면서 이번 설 명절 차례상 부담이 역대급 수준이라는 분석입니다. 정부가 여러 할인 지원책을 내놓았는데 잘 이용하면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열악한 지방 재정을 돕기 위해 도입된 고향사랑 기부제가 3년째를 맞습니다. 앞으로 은행의 앱을 통해 간편하게 기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 시작합니다. 건설업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학교 시설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이나 증개축 공사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서 압류가 잇따르기 때문인데요. 학생들의 학습권이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는 만큼 발빠른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21년부터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광양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운동장에는 건설 자재가 나뒹굴고 외부 펜스에는 돈을 받지 못한 하청업체들의 플래카드가 나붙었습니다. 해당 공사를 맡은 시공사의 자금난으로 공사 현장은 지난달 16일부터 지금까지 한 달째 멈춰선 상태입니다. 당초 계획은 올해 10월 준공 예정이었지만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지금 기존 공정은 13% 되고 있습니다. 자금 사정 때문에 그 현장에서 진행이 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은 노후 학교 건물을 새롭게 리모델링하거나 증개축하는 사업으로 지난 2021년부터 4년간 107개 학교가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그런데 건설업 불황의 여파로 일부 학교 시설 개선 공사 현장에 지난해에만 63건의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시공업체들이 자금난 등으로 협력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문제가 발생한 탓입니다. 공사가 완전히 중단된 곳은 광양 현장 한 곳뿐이지만 건설업계의 어려움이 커질수록 문제의 사업장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조금 어려워서 지연되긴 했지만 지금 재개해가지고 계속 하고 있는 업체가 몇 군데 된다고 들었고요. 부동산 경기 침체의 여파로 전남 지역 학교 시설 개선 사업이 차질이 빚어지면서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첫 현안 질의를 진행했습니다. 피해 유가족은 철저한 진상 파악과 함께 사고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정부는 직접 참여는 어렵다며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제주항공 참사 유족협의회가 국회에 출석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성 발언을 막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고 조사와 관련해서도 유가족들의 참여 기회를 보장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사 중 유가족들의 참여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주십시오. 정부는 사고 조사에 유족들이 직접 참여하는 것은 국제 기준상 어렵지만 각 단계마다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고수습본부가 중앙과 지방으로 이원화되면서 유가족들을 돕기는커녕 오히려 혼선을 줬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중앙수습본부가 오히려 현장에 있는 유가족들에게 혼선을 자초하고 제대로 된 지원을 못해서 이원책에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는 전국 13개 공항 중 7곳에서 콘크리트 구조물이 항공기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올해 안에 개선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또 개선 전이라도 콘크리트 둔덕에 관한 정보를 조종사들에게 알려 사고를 예방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이 세이프티 존 부근에 그런 시설이 있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저는 빠른 시간 내에 개선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국회는 제주항공 참사 특위의 본격적인 활동과 함께 특별법을 만들어 사고 원인 조사와 유가족들에 대한 지원 등의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전라남도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 유가족을 돕기 위한 성금 10억 원을 기탁했습니다.
전라남도와 전국 13개 시도는 전국 제9호협회를 통해 지정기탁 형식으로 피해 유족에게 성금을 전달하고 있으며 14일 현재 26억 원이 기탁돼 설 이전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전남도는 직원들은 성금 기탁과 별도로 성금 모금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지금까지 유가족들을 괴롭게 하는 건 악성 게시물입니다. 사회적인 재난이 일어날 때마다 끊이질 않고 반복되는데요. 이번만큼은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임경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의 SNS입니다. 댓글 하나하나가 큰 상처가 된다며 우리는 나랏돈 축내는 벌레가 아니다 라고 호소합니다. 유가족들에게 긴급 생계비가 지급됐다는 소식에 또다시 악플이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악성 게시물 등 170여 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가족 법률 지원을 맡은 광주 변호사회도 1차 6명에 이어 2차로 36명을 고소했습니다. 악성 게시물은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 등 사회적 재난마다 기승을 부리며 유가족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참사가 발생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2차 가해가 난무하고 있다는 사실에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가족분들이 그거를 댓글을 보고 더 큰 고통을 겪지 않게끔 좀 도움을 주셨으면. 가벼운 처벌이 악플을 방치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부분은 벌금형에 그치고 실형 선고는 드물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4-5건의 악성 게시물을 올리는 등 범죄가 반복되기도 합니다. 법원에서 너무 솜방망이 처벌을 하면서 쉽게 선처를 해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근절이 되지 않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월호나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실형이 선고된 경우가 2건에 그친 것 같거든요. 대상을 특정하지 않거나 게시 직후 삭제하면 괜찮을 거라는 오해도 악플이 근절되지 않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제주항공 참사의 경우 179명의 희생자와 유가족이 특정돼 있어 대상을 명확히 밝히지 않더라도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 게시물을 지우더라도 누군가 복사에 퍼나를 경우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참사 유가족들의 슬픔이 조롱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확실하고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BC 임경섭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전남 통합국립의대 신설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남 국립의대 신설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에 대한 질의를 받고 변함이 없다며 2026년 교육부의 의대 정원 논의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전남 통합의대 정원 배정을 묻는 질의에 대해서도 동의하며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최근 의료계가 대화에 참여한다면 2026년 의대 정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내 전남 국립의대 신설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가가 많이 오르면서 올해 설 명절 차례상 부담이 역대급 수준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전통시장은 30만 원, 대형마트는 40만 원 정도라는데요.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여러 할인 지원책을 내놓았는데 어떻게 하면 더 저렴하게 물건을 살 수 있는지 고우리 기자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국 전통시장 골목 상권에서 쓸 수 있는 온누리 상품권입니다. 모바일, 카드형 온누리 상품권은 다음 달 10일까지 15%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는데요. 온누리 상품권은 전통시장에서 장을 볼 때 할인 효과가 더 커집니다. 예를 들어 17만 원을 주면 온누리 상품권 카드에 20만 원을 충전할 수 있는데요. 이걸로 전통시장에서 농축수산물 7만 원어치를 사면 온누리 상품권 2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 화폐도 설을 맞아 할인율이 더 커졌습니다. 광주시는 광주 상생카드 할인율을 1월 한 달 동안 10%로 올렸고 광양과 순천, 강진 등은 15%까지 높였습니다. 대형마트는 정부 할인과 자체 할인을 적용해 설 성수품 할인 행사에 돌입합니다. 롯데마트와 이마트, 홈플러스 등에선 사과와 배추, 물을 20%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는데요. 계란과 양파, 축산물 등 명절에 수요가 증가하는 28개 품목은 최대 40%까지 할인됩니다.
한우자조금과 한돈자조금, 우체국 쇼핑 등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할인 행사가 진행됩니다. 전라남도가 운영하는 남도장터에선 다음 달 2일까지 설 명절 기획전과 수산대전이 진행되는데요. 김이나 전복, 참조기 등 수산물을 구매한다면 수산대전 할인과 설 기획 할인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2주 앞으로 다가온 설 명절, 줄줄이 오른 성수품 가격에 부담이 적진 않지만 여러 할인 정책을 이용한다면 알뜰하게 장을 볼 수 있습니다. KBC 고울입니다. 열악한 지방재정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된 고향사랑 기부제가 올해로 3년째를 맞습니다. 고향사랑 기부는 국내 시중 은행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기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강동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은행 애플리케이션에 들어가 고향사랑 기부를 입력한 뒤 가입을 끝내면 고향사랑 기부가 가능합니다. 이후 기부하기 버튼을 누른 뒤 지역을 선택하고 원하는 금액을 누르면 기부가 완료됩니다. 서비스를 시작한 플랫폼은 국민은행과 기업 신한 하나은행 등 4곳입니다. 농협은행도 올해 2월부터 가능해집니다. 지역민이 많이 이용하는 광주은행도 서비스 제공을 위한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간편하게 은행 앱에서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게 돼서 기부하겠다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전남도청과 22개 시군이 모금한 기부금은 지난 2023년 143억 원에 이어 지난해 187억 원을 모금해 2년 연속 1위를 차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을 활용해 지역의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곡성군은 옥가보건지소의 소아청소년과 진료실을 개설하는 데 사용했고 영암군도 소아과 전문의를 모셔오는 데 활용했습니다. 고향사랑 기금 덕분에 전국 최초로 소아과를 운영할 수 있어서 큰 영광입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산후조리원 등을 더 만들어서 아이 키우기 좋은 영암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은 10만 원 이하는 전액, 10만 원 초과부터 500만 원까지는 16.5%의 세액 공제 혜택도 주어집니다. 지자체로부터는 기부 금액의 30% 이내에서 지역 특산물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KBC 강동일입니다. 내일 새벽부터는 다시 눈이 내리는 가운데 낮 기온이 10도 가까이 떨어지면서 종일 춥겠습니다. 모레까지 예상 적설량은 광주와 전남 서부에 1에서 5cm로 예보됐고 5mm 미만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나주 영하 5도, 광주 영하 3도, 목포 영하 2도, 여수 영하 1도 등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낮 기온은 영광 1도, 광주 2도, 순천 3도 등 1도에서 4도 분포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희망 2025 나눔 캠페인에 참여해 주신 분들입니다. 화순군 이양면, 송정 1, 2, 정경택 이장 등 주민들이 4만 1,000원, 구례리, 김해 이장 등 주민들이 7만 원, 용발리, 양길종 이장 등 주민들이 6만 원, 오류사리, 염규풍 이장 등 주민들이 5만 2천 원, 이양 1위, 염낙원 이장 등 주민들이 15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소중한 성금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검찰이 관급공사 수의계약 청탁업자로부터 고가의 양복 구매 비용을 뇌물로 받은 이상익 한평 군수에게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 2단독 심리로 열린 이 군수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직무의 공정성을 해쳤다며 이 군수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2천만 원, 추징금 888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 군수는 2020년 하수관 정비공사에 자재를 납품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888만 원 상당의 맞춤 양복 구매비를 대납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는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광주 글로벌모터스가 노조가 부분 파업에 나섰습니다. 금속노조 광주 글로벌모터스 지회는 오늘 낮 12시 20분부터 4시간 동안 생산관리 등 4개 부서 조합원과 노조 간부 100여 명이 파업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조원은 전체 직원의 3분의 1 정도인 230여 명으로 노조는 설 명절 전까지 모든 조합원이 한 번 이상씩 파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부분 파업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광주에서 생산된 자동차 대수가 56만 6천 대로 집계됐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지난해 기아 광주 공장에서 51만 3천 대, 광주 글로벌모터스에서 5만 3천 대 등 모두 56만 6천 대의 차량이 광주에서 생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년도인 2023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생산량입니다. 광주시는 올해 국내 판매는 감소세지만 해외 수출 증가가 기대돼 생산 대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